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려면 오늘은 세 번째 순환계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영양소의 소화계 그리고 산소의 호흡계, 이 두 가지의 기관계를 통해서 흡수된 두 가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두 물질은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몸을 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각 세포에게 공급을 하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계라고 하는 것도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 순환계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순환계의 중심은 역시 심장.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동맥과 각 세포와 연결이 되는 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정맥. 그러면 이 정맥은 다시 심장과 연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들어오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의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순환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엮은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심장. 이 심장은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누어져 있지. 그래서 심방 두 개, 심실 두 개. 이게 심장의 구조야. 대부분 혈액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의 심방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요 위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이 동맥을 통해서 나갈 때는 심장의 아래쪽 강력한 근육을 활용해서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 두 군데인 심실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자, 그려보자. 여기에 온몸 세포가 있다면 이 온몸 세포 옆을 지나간 모세혈관이 심장의 오심방으로 들어와서 오심실로 피가 내려왔다가 오심실에서 퍽 하고 미는 힘으로 폐로 이렇게 갔다가 폐에서 다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은 후 이렇게 왼쪽에 정맥인 심방인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좌심실로 내려온 후에 심실이 엄청난 근육의 힘으로 푹 눌러주면 피가 다시 빠져나가서 온몸 세포 옆으로 오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거야. 여기다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자, 먼저 온몸 세포 쪽에서 올라가서 이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요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르고, 이 온몸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들어왔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맥혈이라고 불러준다. 자, 이 정맥혈로 들어온 애는 오심실에도 정맥혈이 들어온 상태였고, 오심실이 이 심장의 근육을 이용해서 폭 하고 눌러줬더니 폐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폐로 올라갈 때 이 혈관의 이름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라 동맥이고, 폐로 가는 동맥이라서 폐동맥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 이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우리 숨의 바깥으로 내쉬는 날숨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폐를 기준으로 온몸 세포를 반나누니 이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왼쪽이지만 오심방, 오심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몸의 오른쪽은 대부분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 자, 산소를 가지고 들어와 보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오면 산소가 많이 흐르는 폐에서 심장으로 오는 혈관이 하나 생기네.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 폐에서부터 오니까 폐정맥이라고 부르고, 산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로 내려와 좌심실이 근육을 이용해서 폭 하고 눌러주면 다시 빠져나가 온몸을 돌게 되는데 이때 혈관의 이름을 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 동맥 안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산소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동맥혈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맥혈을 통해서 온몸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된다. 이해가 됐나? 결국은 이렇게 기체의 순환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환계의 도움으로 온몸 안에 세포로 산소를 넣어주고 그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지고 와서 폐로 빼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때 폐를 중심으로 하면 심장은 이 앞쪽에 그리고 폐는 이 바로 등 쪽에 바로 심장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얘를 폐순환 크기가 작은 순환이다 하여 소순환이라고 부른다. 심장을 통해서 우리 온 몸을 얘기하면 팔다리 전체를 도는 순환이니까 굉장히 큰 순환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온몸 순환 그리고 크기가 크다 하여 대순환이라고도 하고 몸 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를 가지고 와서 순환계를 통해 세포에게 넣어줬어. 호흡계에서 산소를 받아서 순환계를 통해서 세포에게 넣어줬어. 그럼 세포는 무엇을 하겠어? 당연히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꺼내서 썼어. 근데 우리가 먹은 식물의 영양소, 동물의 영양소가 100% 나랑 딱 맞아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공간은 아닌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뭔가가 자꾸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면 구성이 CHO로 되어져 있으니까 세포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물은 노폐물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니 이산화탄소는 다시 순환계를 따라 호흡계로 배출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암모니아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 독특한 암모니아 때문에 우리 몸에는 네 번째 배설계라는 것이 다시 필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가 CHO 세 종류이기 때문에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것이고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 역시 CHO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원소인 CHO에 질소인 N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어. 그러니 이걸 내 몸속에 둘 수가 없네. 이 독성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해독을 시켜서 내 몸에서 없애보자 라고 해서 해독작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우리 몸의 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적은 애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요소라는 물질이다. 그럼 이 요소라는 것을 몸 바깥에 배설이라는 형태로 내보내줘야 하니 다시 순환계를 따라서 이 요소를 배설계가 되는 기관으로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배설계를 이루는 기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배설계를 이루는 기관. 배설계를 이루는 기관은 바로 콩팥
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콩 모양, 판 모양의 양쪽에 허리에 있는 두 개의 콩팥에서 빠져나가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이라는 곳에 모였다가 요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오줌이라는 배설이 되는 것이고, 배설은 오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땀샘. 땀샘에서 만들어져서 땀이라는 형태로도 우리는 배설을 할 수가 있다. 소화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음식물의 찌꺼기, 일명 우리가 덩이라고 부르는 건 이 배설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소화기는 몸속을 통과는 하고 있지만 내 몸속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라고 보지 않고 얘는 단지 음식물의 찌꺼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배출물이라고 하거나 배설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하나, 그거를 배출했다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긴 하고,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포가 가져다가 써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줌과 땀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오줌과 땀을 만들어내는 이 콩팥에서의 기능을 우리가 조금만 보자. 콩팥에서의 기능이라고 하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치면 여기 콩 모양, 팥 모양의 이 콩팥이 있었어. 그러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 빠져나가는 혈관이 있게 되겠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심장에서부터 오니까 바로 콩팥을 향해서 오고 있는 동맥이야 라고 부를 건데, 이 안에는 요소가 많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오줌이라는 형태로 일로 빼내고 나면 요소가 적어진 상태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우리는 이것을 다시 콩팥에서 빠져나가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다 라고 부를 것이고, 콩팥 정맥이 우리 몸에서 가장 노폐물이 적은 깨끗한 혈액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이때 이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는 게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서 이 모세혈관에서 필요 없는 물질은 바깥으로 빼내고 필요한 물질이 혹시 나가면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오줌의 성분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오줌은 그대로 바깥으로 배설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배설기관 역시 순환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온전하게 배설물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는 지금 말한 기관계만 하더라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기타 그것 외에 면역계라든가 내분비계, 다양한 기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 이러한 각각의 기관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생명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관계의 통합작용이라고 부릅니다.